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판결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지방법원 민사법부에서 나온 판결문인데 거기 보면 5.18 관련해서 북한의 고정간첩이거나 또는 공작원들의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 고정간첩 또는 북한의 공작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법원에서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는데 법원 자체에서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획기적인 판결로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지만은 박사가 아주 충격적인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지만은 그 박사의 글을 보면 일관됩니다. 자, 북한의 개입,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 정권 때 이런 내용을 다 알고서도 덮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자, 바로 권영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황장엽, 김경재,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내막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만은 박사의 자, 이 간절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먼저 이 5.18 정신 요약이라고 해서 5.18에 대한 22년 연구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진실은 모두 5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5.18은 북괴가 먼저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0살 미만 때 징집해서 김신조급 살인기계 또는 만능 맥가이거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서 5월 21일 광주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야간 공격에 대응해서 공수부대가 사용한 실탄은 48만 4,848이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사용한 실탄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48만 4,848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실. 1997년 2월 490명에 대한 명단을 황장엽이 선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두환은 영웅이 되고 김영삼과 권영해가 지옥에 가야만 했다. 전두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은 자는 김영삼과 권영해. 이 두 사람은 그래서 5.18의 진실을 극비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굴된 진실 세 번째. 1995년부터 1998년 북한 주민 300만이 아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다급해졌다. 현금과 물자가 억수로 필요했다. 5.18은 김대중의 아킬레스건이다. 5.18의 진실이 알려지면 김대중과 민주당과 전라도는 날벼락을 맞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5.18로 김대중을 협박했다. 김정일이 김대중의 신복 김경재를 평양에 불러서 490명이 안치된 인민국 애국 열사묘를 보여주었다. 김경재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은 그 순간부터 김정일의 X가 되었다. 김정일의 X가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5.18의 진실이 땅에 묻혔기에 국민은 전라도의 노예가 되어서 주머니를 털리고 입에 재갈이 물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18 세력의 기성으로 국가는 대책 없이 적화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영해와 김경재의 폭탄 정언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권영해와 김경재는 역사의 한 페이지씩을 장식하는 정인이다. 자, 권영해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기 부장을 지낸 인물이고, 자, 김경재는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낸 인물이다. 둘 다 지금 살아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인물이 지금 그 필자 지만은 박사의 22년 연구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연구 결과가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 대해
공정 도장을 찍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만은 박사는 계속해서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18의 진실을 먼저 털어놓은 사람은 김경재다. 2023년 5월 10일 대한언론 K뉴스를 통해 진실을 밝혔다.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도 언론들이 외면했고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 전달력도 국민의 소화력도 이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자, 5.18이 북한이 주도했다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이 말은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에 조금도 흡수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이 말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6월 30일과 7월 8일 권영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일간지인 스카이데일리에 또다시 털어놓았다. 이 두 인물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시간표 순서대로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자, 밑에 시간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2월 달에 권영해가 확보한 진실. 자, 권영해가 밝힌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광주에 와서 전사한 490명의 명단. 자, 명단의 제목은 남조선 통일전선을 위한 투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 열사 자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490명에 대한 이름, 태어난 곳, 생년월일, 입대 연도 그리고 전사 연호일, 자, 계급 순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료의 제목은 북한의 5.18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의 가사와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가사는 이렇습니다. 동강난 조국당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 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죽었어도 못 잊네.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 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서 억세게 싸우다가 떼죽음 당했다는 것입니다. 명단의 기록을 보면 몇 명의 중사 및 상사를 제외하면 모두가 위감껏 장교고 모두가 5.18 당시에는 30살 전후의 나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적장의 서랍에서나 꺼내올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공작 실력으로 꺼내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삼을 모시는 국정원이 구태여 이런 극비 명단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구해올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황장엽이 1997년 2월 망명하면서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삼의 반역. 자, 1997년 2월 달에 이때 권영해는 5.18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에게 5.18의 진실을 가져온 황장엽은 불청객이었고 뜨거운 감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18이 북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에 있는 전두환이 영웅이 되고 김영삼과 권영해가 지옥으로 가야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삼과 권영해는 그들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5.50 역사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5.50 설립자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북의 남침 행위를 숨겼다.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은 김정일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자, 김정일은 북한 주민 300만을 굶겨 죽였다. 달러와 물자가 다급해진 김정일이 김대중을 협박해서 남한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자, 그래서 김대중에게 신복을 보내라고 했다. 김경재가 김대중의 신복 자격으로 1999년 12월 6일부터 14일 동안 8박 9일 동안에 평양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온갖 호의를 보였을 김정일은 김경재의 두 가지를 각인시켰다. 첫째는 달러가 매우 급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5.18을 확실하게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인민군 열사묘를 보여줬다. 김경재는 이 두 가지를 김대중에 전달해 주면서 현찰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하는 조언을 했다. 진언을 했다. 이후에 김경재는 김대중의 눈밖에 났고 김대중은 김정일의 X가 되어 정상회담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를 제공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사업을 열어 국민 주머니를 털어주었다. 자, 대기업에겐 북에 지원을 하라며 닥달을 했고 쌀과 비료를 30만 톤 또는 50만 톤 단위로 퍼주었다. 인민군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해군에 절대 쏘지 말라는 명령으로 손발을 묶어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북에 바쳤다. 김정일의 X 노릇을 하느라 반역질, 간첩질을 수없이 했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이 남한에 알려지면 김대중과 전라도와 민주당이 날벼락을 맞게 돼 있다. 자, 이것을 숨기기 위해 김대중이 김정일의 X가 되었고 국부가 북으로 유출되고 수많은 국민이 북의 노예가 되고 전라도 노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은 전라도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하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5.18 사기극 장막을 벗겨보니까 그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장 추악한 사기 드라마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순진한 국민은 그 더러운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어 전라도의 종이 되었다. 민주화에 기술하던 김영삼은 폐악의 사기꾼이 되었고 민주화의 신이라는 김대중은 김정일의 X가 되어 북에 한없이 퍼주었다. 전라도는 세도 집단이 되어 국가 위에 군림했고 타 지역 국민들을 호령하면서 주머니를 갈취하고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화했다는 인간치고 빨갱이 아닌 인간은 보지 못했는데 북한 사전에 민주화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주체 사상 전파에 방해되는 미국, 남한 정부, 그리고 자본가를 까부수기 위한 투쟁이 곧 민주화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주화했다는 인간들의 업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김영삼은 누구인가? 전두환 업적을 사기 사업으로 몰고 전두환에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웠던 폐륜 협작군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은 누구인가? 천하의 사기꾼 출신으로 적장을 섬기는 X 노릇을 한 인간이 아니던가? 자, 5.18은 저주의 단어다. 민주화도 저주의 단어다. 이제 우리는 전라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전라도와 싸워야 한다. 이 진실을 널리 알리고 계몽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벌이는 막장 침해 행각을 고통스럽게 지켜볼 이유도 없다. 자, 빨갱이가 입만 벌리면 하는 말 민주항쟁. 이제부터 우리는 반전라도 반사기 국민항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표현도 좀 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고정 간첩이나 또는 공작원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와 지금 그 뒷받침하는 지만은 박사의 이 글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의 개입, 이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미 스카이데일리 보도나 이런 그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490명의 명단이 있고 거기에 북한의 묘지가 있고 그 명단이 쫙 이렇게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김경재 전 김경재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지금 광주고등법원에서도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지만은 박사가 주장해왔던 북한의 개입설이 점점 구체화되고 또는 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의 북한군 개입이라든지 광주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 거의 금기시되고 터부시되고 있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리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 역사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광주가 그동안 베일이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드러날지 아니면 사회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는 언론 탄압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영원히 침묵을 하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만 분명히 지만은 박사의 용기 있는 이런 글과 행동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개인 여정의 종지부를 서서히 찍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